경매유치원 경공매 기초영역 모의고사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읽고 바로 해설을 드리오니 제가 문제를 다 읽으면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으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매와 공매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경매 혹은 공매로 취득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4. 감정가보다 비싸게 살 수 없도록 막아두어 싸게 살 수 있다. 5. 한번 배워두면 거의 평생을 써먹을 수 있다. 모두들 다 푸셨을 거라 믿고 바로 해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토지 거래를 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거주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사지 말라는 의미고 돈이 없다면 이 구역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 있어 나름 갭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동산이라면 오히려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더 많습니다. 최근 송파와 청담 그리고 대치 등 서울의 상급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폐지되면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에는 신속통합기획예정지나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유지된 곳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갭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자금조달 계획서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 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어떻게 돈을 낼 것인지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입니다. 하지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부동산인 경우는 실거래 등록 대상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경매나 공매도 이 부분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나 명의 등에 따라 취득세율은 1%에서 최대 12%까지 다양하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으려 할 때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감정가는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의 경매 시작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최저가만 있을 뿐 최고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입찰할 때 0을 잘못 써서 10억짜리를 100억짜리로 잘못 기재하고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9억을 쓰게 된다면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한번 배워두면 거의 평생을 써먹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2번. 다음은 경매와 공매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이다. 이 중 올바른 인식을 모두 고르시오. 1. 내 친한 친구 아는 사람이 경매하다가 망했대. 2.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물에 피눈물 난다. 3.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어차피 못해. 4. 대한민국 부동산은 다 거품이야. 곧 폭락할 거야. 5. 싸게 사기만 한다면 안전마진이 확보될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좀 너무나 쉬운 문제였기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경공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말라는 분이 진짜 경공매 투자를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해본 사람이라면 해보지도 않았기에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해봤으나 지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들일 것이므로 굳이 그러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관련된 용어와 뜻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임장, 부동산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실제 물건지에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행위. 2번 손품,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물건지의 가치를 파악하는 행위. 3번 명도, 공동투자자와 함께 입찰하는 행위로 소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매도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4번 감정평가액, 물건지 인근 공인중개사 10명 이상이 제출한 시세의 평균 가격으로 경매의 최초 시작가가 되는 기준금액. 5번 권리분석,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경공매와 관련된 용어와 뜻이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바로 3번과 4번이었습니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기존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비워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 여부나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 명도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바로 경매가 힘들고 어렵다는 편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번 감정평가액이란 국가공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물건의 주변 시세 및 물건의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보기에 나온 공인중개사 10명 이상이 제출한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될 수는 있어도 경매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서 낙찰 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고르시오. 1. 취득세 2. 양도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근로소득세. 아까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2년 미만 단기 보유 시 최대 70%까지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매도 시 차익이 클 수도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 매입과 동일하게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하게 법인세는 2억 이하 9%의 법인세만 내면 되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주택의 경우는 추가과세 20%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12%로 높기에 사전에 철저한 계산을 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10%는 대부분 판매하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점심에 만원짜리 밥을 사 먹었다면 이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 약 91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이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을 아무리 벌더라도 근로소득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기초 용어와 뜻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사건 번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부여되는 번호이며 경매의 경우는 202땡 타경 땡땡땡땡 양식으로 표시된다. 2. 물건 번호. 경매 사건 번호는 하나인데 물건 여러 개가 개별적으로 나오는 경우 부여되는 번호이다. 3. 물건 종류. 주로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된 주 용도를 나타내며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유용한 정보이다. 4. 명도. 낙찰받은 부동산에 거주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내보내는 행위. 5. 입찰. 경매 및 공매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며 최고가 매수인이 아닐 경우 입찰 보증금은 몰수된다. 5번은 기초 용어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그리고 5번이었습니다. 명도에 관한 내용은 아까 3번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기가 틀린 이유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행위는 맞는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어서입니다. 우리가 명도를 할 때 의무는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뿐 부동산 중개인과 명도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5번의 입찰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시겠지만 동일 물건에 여러 명이 입찰을 했을 때 최고가 매수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보증금은 현장에서 모두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입찰이 안 되더라도 손해볼 것은 많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